오늘 갑자기 뜬금없이 김치찌개를 그리고 싶어졌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떤 중국 작가 분의 책을 요즘 며칠 계속 읽고 있는데, 그 책에서 두견새에 대해서, 그 두견새의 울음소리, 그걸 아주 마음에 확 오는, 다가오는 그런 글을 썼어요. 글을 읽었어요, 제가. 그래서 저 글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좀 그림으로 그려보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고민을 했다가, 지금이 12시가 좀 넘었을 텐데, 11시 37분인데 자꾸 뭐가 먹고 싶은 게 생각이 나고, 에이, 그래, 그러면 우리 흔히 아는 그런 오래된 집들, 이른바 노포라고 하는 집들에서 범직한 그런 김치찌개, 그리고 김치찌개뿐만 아니고 그 찌그러지고 이래저래 그 검은 그림이 막 묻어있는 그런 냄비, 그런 걸, 그리고 그 냄새 있잖아요, 신 냄새, 그런 것들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생각나서 작전을 바꿔서 심각한 거는 나중에 하고, 일단 사실은 지금 이거 두 번째 그리는 겁니다. 첫 번째 그리는 건 내 깐에 아주 막 멋을 부라지고 획 하고 선을 돌렸는데, 그 선까지는 잘 나왔어요. 제가 보기에도 선까지는 잘 나왔는데, 그게 비례가 안 맞고 형태가 안 맞다 보니까, 아무리 내가 그림자를 그림자 이전에 좀 명암을 넣고 볼륨을 잡아준다고 해도 영 어설픈 거라. 그래서 다시 하기로 해서 지금 두 번째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건방 떨면 안 돼. 어쨌든. 그리고 제가 이 주변에 상당히 국내에 아주 유명한 디자이너 분이 한 분 계신데, 이분 저한테 얘기하시는 게, 뭔가 좀 보고 배울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어떤 팁이나 정보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전달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셔서, 그렇죠, 그거 나도 고려하고 있는 바인데, 제가 자꾸 생각하는 것은, 이 보시는 분들이 그림을 보고 그것을 그리게 해야지 되는데, 근데 사실은 그리지 않으면 이거 말짱황이란 말이에요. 그죠? 저 아니라 세상 없는 누군가가 아주 아름답게 그리는 법, 잘 그리는 방법,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야기를 해준다고 해도, 그게 보는 사람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까지는 했는데 손으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그 정말 정말 허망한 짓이거든요.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입시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좋든 싫든 해야 되잖아. 반드시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런 게 있는데 어떤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없고 그런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는가? 그럼 차라리 첫 번째, 차라리보다 첫 번째, 보고 재미를 느꼈으면 좋겠다. 그러면 보고 그냥 싱겁게 떨어지는 것보다는 낫죠. 그게 하나. 두 번째는 중간중간에 약간의 팁만 있어야지, 이거는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재미도 반감되고, 뭐 들어오는 정보가 많았으니까 처음에는 야 그래도 뭔가 굉장한 것을 배운 것 같지만 실제로 머릿속에 아무리 그런 정보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도 내가 손으로 옮겨 보지 않으면 그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손으로 움직일 수 있게 그런 정보만을 조금 드리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제 얘기 듣고 또 뭐 귀를 쫑긋 세우고 이럴 것도 없어요. 그냥 슬렁슬렁 그냥 들으세요. 들고 쟤 하는 거 보면 쉽게 하는데 나도 그냥 그렇게 해볼까? 그 정도까지만 마음을 먹게 해도 저는 소종의 목적은 달성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중간중간에 팁,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있으면 요 부분이 이 부분보다, 이게 그릇이라고 치고 요 부분이 이 부분보다 거리상으로 보면 이론적으로 저한테 훨씬 더 가깝죠. 그죠? 요 부분이 여기보다 훨씬 더 가깝지. 그러면 여기가 더 짙어지는 거야. 그림으로 표현이 될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나무가 내 뒤에 있는 나무보다 훨씬 더 실루엣이 강하고 명확해진다. 이해가 되시죠? 요거는 이게 가장 가깝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래서 뭐 저기 어디입니까? 메타세콰이아 길 같은데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제일 앞에 있는 나무와 그렇지 않은 나무와의 거리감은 실루엣의 명확함과 희미함의 차이인 거야. 그렇죠? 계속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 가까운 것이 짙다고 했으니까 짙고, 멀리 있는 것이 옅어. 그죠? 이렇게 되다 치면 짙은 거는, 옅은 거는 어떤 차이로 어둡고 밝고를 표현해 줄 거냐 하면, 예를 들면 단위 면적에 선을 10개 그어, 또 하나는 단위 면적에 선을 7개만 그어. 요 차이입니다. 어떤 거는 조금 더, 여기는 좀 덜.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면 여기는 이 정도 하는 거지. 그죠? 그렇게 해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선을 그은 어떤 면적, 공간과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이것과는 2배 정도의 농담의 차이가 생긴 거죠. 그죠? 이런 거예요. 요거까지만 해요, 오늘은. 요거까지만 알아둬요. 이 따지고 보면 선에 대해서는 해드릴 말씀이 많아요. 선을 긋는 것, 선의 두께와 가늘기, 선의 빠름, 이런 것들은 말씀드릴 게 많아요. 그리고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손으로 그리실 때, 직접 그릴 때, 반드시 그려야 되는데 직접 그릴 때 표현이 될 수 있게. 돼지고기는 전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계 맛인데 비계 맛이야, 비계 맛이에요. 근데 그 비계도 맛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예전에 직장생활, 이거 집에서 끓이는 거하고는 다르니까 맛이, 그죠? 직장생활 할 때 후배들하고 또는 선배들하고 우하고 점심을 먹던 또는 저녁 때 소주를 한잔 하던 그랬던 기억이 슬슬 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면 지금 어디선가 김치찌개를 들고 드시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식사 맛있게들 하시고. 제가 지금 이 가급적이면 무슨 그리는 팁이라든지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영상 하나 만들어서 올리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라면 오래 안 그리고 빨리 끝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지난번처럼 뭐 40분 막 30몇 분씩 하는 이런 무식한 짓은 안 하려고 하는데, 그게 무식이고 유식이고를 따지기 이전에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기왕이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제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고 싶거든.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이 보면 기겁을 하는 그런 정도의 양이죠. 따지고 보면 40분 뭐 30몇 분, 이거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편집을 원활하게 잘하는 편도 못 되긴 하지만 그거보다도 실수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보완해 가는
부분, 보완해 가는 장면,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제대로 된 정보 전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편집으로 말끔하게 따박따박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지우고 다시 하고 고치고 하는 이런 과정 전부 다가 같이 들어있다 보니까 생각보다도 조금 오래 영상이 당겨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양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지난번부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만약에 지겹다, 제가 주절주절 되는 것도 별로 달갑지 않고 그냥 그림 그리는 거나 보시고 싶다, 그러면 볼륨을 확 줄이세요. 확 줄이고 2배속으로 돌리세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이 그림 그리는 속도가 2배속으로 보면 괜찮더라고요. 그냥 2배속으로 돌리십시오. 기본적으로 윤곽은 잡았어요. 윤곽을 잡았고, 이 집 김치찌개 이건 너무 오래된 집 같은데 너무 사정없이 찌그러졌죠, 그죠? 사정없이 찌그러졌고,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과 뒤에 구분을 좀 줘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이제 명암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명암, 이런 식으로 뭐 명암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이 선의 맛이랄까 이런 것을 통해서 볼륨이나 또 명암이나 원근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건 디지털 기기니까 이 브러쉬를 다른 것을 이용을 해서 그레이스케일로 볼륨을 넣어줄 수도 있어요. 넣어줄 수도 있는데, 저는 이상한 것보다도 저는 예전부터 선의 맛이 그렇게 좋았어요. 선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 그래서 선으로 지금 이런 볼륨이라든지 원근이라든지 하는 것을 조금 표현해 봅니다.
자, 보시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볼륨감들은 잡아줬어요. 볼륨감은 잡아줬습니다. 그런데 원근은 아직 미흡해요. 원근, 그러니까 이 가까이 있는 것과 그리고 멀리 있는 부분과, 물론 아주 미세한 차이입니다. 이 조그만 양푼이나 이것이 뭐 거리상으로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약간은 도식적인 것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볼륨은 어느 정도 나왔고, 이제 원근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까운 데 있는 것은 조금 더 진하게 간다든지 이런 방법을 취하는 건데, 보십시다. 조금만 더 해볼게요. 자, 이러면 이 부분에서 이렇게 휘어 돌아가는 것이 처음보다 많이 달라졌죠. 그리고 마찬가지지만 찌개 국물도 이런 볼륨의 차이가 좀 나겠죠. 그렇죠. 또 이 부분이 시각적으로 보면 저의 가장 앞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언가 조금 강한 컬러나 터치가 들어가 주는 것이 좋죠. 그리고 고기와 고기 사이의 거리감이라든지 고기와 국물과의 거리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씩 디테일을 더 잡아주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내가 그림에 그다지 그림에 투자한 시간이 많지 않았던 이른바 초보들이라면 지금 제가 후반 작업하고 있는 거 이거 거의 모든 것 무시해도 돼요. 무시하시고 일단 쉐입만 만들어내세요. 쉐입만. 냄비, 그 다음에 내용물들, 그것만 평면적이어도 좋으니까, 평면적으로 그려도 좋으니까 그냥 쉐입만, 외형만 그리세요. 그래 놓고 그냥 이러고 쳐다봐도 나름대로 애정이 생길 거예요. 애정이 생기고 뿌듯함이 생겨. 디테일은 좀 더 있어도 돼요. 좀 더 나중에. 아니, 나도 아까 그냥 쉐입만 그리고 다 됐습니다 하고 끝낼 거 그랬어. 이거
아까보다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볼륨 좀 만들어야 되겠어요 라고 말씀드렸던 그 시점보다 그 시점과 비교를 해보면 입체감이나 원근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살아있죠. 이 김치찌개 냄비에서 무슨 원근이 얼마나 그렇게 중요하겠어만은 어쨌든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 시각적으로 보는 것이니까 이 정도의 후반 작업은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 정도. 그리고 조금만 더. 사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김치찌개 가지고도 할 얘기 많을 거예요, 그죠? 김치찌개에 얽힌 얘기들. 그러니까 특히 집에서 끓여서 먹는 김치찌개 말고 밖에 나가서 그럼 뭐 분명히 직장에서 있었던 어떤 일들 그런 것들 줄줄이 나오겠죠. 줄줄이. 그 정말 대하소설 한 편 나올 거예요, 그죠? 참 보면 우리가 지금 이제 슬슬 뒷방 늙은이가 돼가고 있지만 할 일도 많고 한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왜 그것을 죄 없는 젊은 애들하고 싸움을 붙여놓는 것 같이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는지 난 그거 잘 모르겠어요. 참 요즘 젊은 친구들이나 저희나 다 필요한 거 하느라고 정신없었고 하고 싶은 거 하느라고 정신없었고 해야 될 거 하느라고 정신없었는데 뭐가 그렇게 고려해야 될 것이 많고 따져봐야 될 것이 많고 또 이제 이런 얘기 자꾸 길게 하면 막 아주 델리케이트한 얘기들 많이 나오고 막 이래서 입 다물어야 돼. 입 다물고 김치찌개만 조금 더 진지하게 완성시키고 좀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너무 오래된 집 같이 돼버렸어, 그죠? 근데 참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어쩔 수 없어 뭐. 아주 오래된 김치찌개 집에
이 옆에 소주도 한 병이 있어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둡고 밝고는 선을 많이 쓰고 적게 쓰고 에서 크게 차이를 낼 수 있습니다. 물론 더 짙은 컬러로 또 짙은 연필로 세게 눌러서도 만들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보시면 이 부분을 이렇게 그림자 처리를 하고 싶다면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단계를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또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제가 아직 이 촬영하는 것에 초보이다 보니까 내가 지금 몇 분을 촬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또 생각보다 길게 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자꾸 이제 조마조마해지고 조급해지고 그러는데 이제 그림에 일가견이 있는 분들 같으면 지금 이 그림 보고 야 여기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팁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뭐 저도 다른 사람들 그림 그리는 거 보면 그런 얘기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 선으로만 이런 쉐입이라든지 볼륨이라든지 원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으로만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 같으면 저도 지금 그런 욕심이 이제 슬슬 생기는데 예를 들면
이 면으로, 저는 지금 계속 선으로 작업을 했으니까 면으로 한 번만, 근데 보여드릴게. 자, 이렇게 하면 볼륨이 확 살죠. 그죠? 이렇게 이러면 입체감이 확 나오죠. 이게 선으로 작업하는 거하고 면으로 작업하는 거의 차이예요. 저는 굳이 보세요. 자, 자, 이러면 김치찌개가 제가 뭐라고 궁시렁궁시렁 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와닿죠. 그런데 이 맛하고 그냥 선으로만 작업하는 맛하고 또 차이가 있는 거라. 그래서 저는 굳이 면으로 작업 안 하고 이 선으로만 작업을 해서 이 그림을 완료를 시켜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크게는 선과 면의 구분만으로도 지금 지금 작업하고 있는 요 부분은 제가 굳이 왜 조금 더 손질을 하는 거냐 하면, 이론적으로 가장 내 눈에 가까이 있는 것이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실이 그렇기도 하고, 그러나 시각적으로는 우리가 구분을 못 하겠죠. 그런데 그림이라는 것은 거기에 이해를 돕기 위한 어떤 행위도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를 조금 더 극적으로 표현을 하고자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여기 정도, 조금 더. 이렇게. 그러면 내 앞에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의 차이가 조금은 더 강조가 됐죠. 이 부분들이 제 가장 앞에 있던 것들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들은 제 눈에 가장 먼 곳이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이쪽 부분은 성그러, 그러나 이쪽 부분은 여러 가지가 디테일이 있고 조금 더 볼륨감도 강조해주고, 냄비가 너무 많이 찌그러졌는데 뭐 어떡하겠어. 좋았어, 괜찮아. 찌그러지면 어때?
정말 충무로에 회원시장인가? 거길 겁니다. 충무로에 그 김치찌개집 굉장히 생각이 납니다. 거기는 우리 직원들 데리고 가면 전부 다들 그렇게 잘 먹고 맛있게 먹고 그랬던 그 기억이 나네. 근데 그것도 이제는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가 돼버렸어요. 이 그림을 그리다 보면 지금 저처럼 조금만 더 하면서 이렇게 손을 쉽게 못 놓습니다. 이래놓고 후회하죠. 이래놓고 후회합니다. 정말 후회를 해요. 괜한 짓 했다 싶어. 빨리 손을 띨걸. 자, 미흡하더라도 끝입니다.